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즘 트루 소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죠. 공산주의를 이제 완전히 쳐부신다는 그런 내용의 유난히 커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미국 선거나 멕시코 카르텔,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그리고 미국 내부에 있는 여러 작전과 모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얘기를 좀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올린 방송,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던 그 비밀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폭발적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내줬더니 듣지도 않고 관심 없다 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내다 보면 한두 명이라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할 일은 올림픽 공원에 가시는 일과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멕시코 안에서의 이제 카르텔과의 미국 힘모자와의 그런 협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드렸는데, 또 멕시코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작전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카르텔들 사이에 전쟁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카르텔들 사이의 전쟁이 또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거대한 시빌 워, 시민들의 소요, 거의 내전에 가까운 사건과 모두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했다가 보류하기도 했고, 미네소타에 군대를 투입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규모 군사 작전과 공수부대의 움직임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있죠. 그래서 털시 게버드가 DNI 국장이 그만두기 전에 국가정보국장이죠. 그녀가 공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기능 획득, 영어로는 게인 오브 펑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토니 파우치가 사면을 오토펜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이제 앞으로 기소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몇 달 전에 키어 스타이머, 영국의 수상이 몇 달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이제 그만둘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글로벌 이라고 디펜스 뉴스라고 송상훈 기자님이죠. 대표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이 이제 나나 방송을 많이 광고를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 거기는 이제 국내 뉴스를 비롯해서 아마 이제 미국 뉴스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전 세계와 힘모자의 뉴스를 전하는 뉴스인데, 각자의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으나 결국 다 우리가
보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뉴스를 다루는 채널로서 우리가 그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그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 애국자들이죠. 다 저도 그렇고 그 성 기자님도 성상원 기자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갑자기 그 영국 수상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조각을 하나로 맞춰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선거와 연결돼 있고 멕시코와도 연결돼 있으며 공산주의 세력의 움직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세계주의 글로벌리스트 작전과 연결된 자금 지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제결제은행과 BIS죠. 그와 로스차일드 은행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주의 세력에 대해서 실제 딥스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고 있는 말은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 한번 움직여 봐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큰 승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트루스 소셜에서 얘기를 했냐면 쇼를 즐기고 있는가? Do you enjoy the show? 그렇게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심지어 국방부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워인데 거기에 최고 기술 책임자 CTO예요. 그래서 Chief Technology Officer의 약자죠. CTO. 그 사람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이름이 마이클 뭔데 제가 지금 풀스네임은 마이클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생각이 날 건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 그 X인가요? 거기에 쇼를 즐기고 있는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백악관에서도 같은 형식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마치 예전에 4chan 이제 그 인터넷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4chan에서 올라왔던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게시물처럼 보이는 형식이었는데 그 작전과 연결된 게시물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꾸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그 OPQR 할 때 그 세 번째 글자 그 게시물로 착각을 했고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서 매우 흥분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동시에 미국 군사 기술을 담당하는 달파 국방부 선진연구소 그 달파와 를 관리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쇼를 즐기고 있는가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모두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작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6개월 동안 트루스 소셜에 수많은 게시물을 올리고 공유했는데 그 내용 상당수가 제가 말한 그 17번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죠? 이제 제 방송을 5년 지금 9개월 정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잘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 작전이라 그랬어요. 지금 스톰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군사 재판은 영어로 트라이뷰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체포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알렸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제 형태를 갖추고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기관 내부에서 매우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의회 내부에서는 큰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여러 주의 상원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곁길로 나가면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그 만담인가 뭐 하는 그 인도계의 그 30대의 젊은 남성이 그 뉴욕 시장에 지난번에 선출이 됐죠. 그래서 완전히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AOC라는 그 뉴욕의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민주당은 온건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한 4, 5년간에 급격히 극좌가 됩니다. 그래서 far left.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는 공산주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 사회주의 따로 공산주의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far left입니다. 그래서 아주 좌편향 극좌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약간 온건파 의원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far left 완전히 극좌가 아니면 니네는 니네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 약간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이 나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 있냐면, 선거를 치를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각 주가, 여러 개 주가 투표 기계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투표 기계에서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 다음은 전자투표 명부, 영어로 일렉트로닉 폴 북스예요. 그래서 전자투표 명부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자투표 명부는 보안이 적용된 지역 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와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서 공식 개표 결과를 중앙 서버로 직접 옮긴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달된 내용은 투표 기계와 개표 방식,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아 최종 집계하는 전체 과정을 180 안에 수정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한이 이제 지나갔고,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달이었는데, 아마 6월 16일이었던 것이 그게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주들이 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거의 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들에는 선거 시스템과 그 투표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죠. 우선 제가 받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성 기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흰모자가 저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100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한 6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식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국 분들이 글쎄 많이 들으시고, 또 미국에 나와 있는 교포 분들도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또 알아야 되는 내용, 그런 거를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그게 우선순위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양의 영어로 돼 있는 그런 정보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제가 번역을 하고 크로스 체킹, 교차 검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번역하는 데에 이게 가장 적절한 한국말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여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전달해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번역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주들이 새로운 선거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여러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인데, 선거를 치를 돈이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금을 막았어 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말도 만들어서 하겠지만, 핵심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대한 내전, 엄청난 규모의 내전과 같은 사건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할 때에 나온 소식이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받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아이를 낳았다 해도 그 아이는 미국 본토에서 태어났으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벌트라이트에 관한 시민권을 받을 권리죠. 그거에 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배반자들의 판사들로 해서 결국 그것이 트럼프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느냐? 그 얘기는 이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저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대법원에서 나온 것도 바이패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에 방송에서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앵커가 하는 말이, 제가 낮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틀 정도 후에 이 방송을 듣게 될 텐데, 그 앵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아마 내전이 불러일으킬 하나의 신호탄도 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불만이거든요. 여기서 와서 그냥 아이만 낳고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그러한, 이게 1800년대부터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들, 그걸 텍스처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이 그것이 되게, 물론 민주당 애들은 아니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되게 불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미국의 시빌 워,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내전과 같은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제가 늘 여러 해 동안 말씀드렸지만, 내전이 있을 거고, 시빌 워가 있을 거고,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거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골든 에이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안에는 약 2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 50만 명 정도 내보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남미와 중미에서 왔고, 이들은 여러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감옥을 문을 열어가지고 대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때 보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 방송에서 드렸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면 미국의 밀리터리도 모두 통제하기에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미국 군이 2024년부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남미나 중미에서 온 많은 조직들, 카르텔들을 해체해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동부 해안 전역에서 대규모 작전이 진행됐고 웨스트 코스트 서부 해안에서도 오레곤 주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까지 여러 작전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의 특수작전부대와 특수부대가 많은 갱단 조직원들과 테러 조직, 테러 세포, 테러 셀이요. 셀을 세포라 그랬어요. 그래 뭐 셀이라 그래도 되고. 그래서 카르텔과 연결된 여러 네트워크를 체포하는 작전을 지금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협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2천만 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밀리터리는 다가오는 내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전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2천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아마도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거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뒤에서 수군수군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무 발표는 없죠. 주류 언론도 아직은 이런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도 의회도 모두 침묵하고 있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국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와 선거 부정 문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선거 문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0년 얘기예요. 이것이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한국의 재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지금 기다리고 바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이나 그런 데에 올려놓는 메시지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함께 봐야 되는데 현재 멕시코에서는 거대한 지하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 얘기는 꽤 자주 했죠. 제가 받는 정보에서 멕시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와 여러 지역에서 카르텔들이 이제 서로 직접 맞붙고 있고 지들끼리 싸운다고 그랬죠. 현재는 각 카르텔마다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은 어떤 지역을 지배하고 또 다른 조직은 국경 지역을 지배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멕시코 곳곳에는 이렇게 각 조직이 통제하는 구역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카르텔들이 서로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으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과 미국 군대 그리고 트럼프 진영과 루비오가 연결된 작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군이 멕시코의 카르텔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조직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돈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요거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미국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네 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 멕시코 안에 있는 은행 계좌도 알고 있고 미국 안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도 우리가 계좌 내용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또 그것뿐이냐 니네들이 카르텔 보고 하는 말이 여러 다른 나라들과 섬들 케이먼 아일랜드 같은 걸 얘기하죠. 케이먼 제도 그러한 섬들의 숨겨진 자금도 모두 알고 있어. 우리가 원하면 전부 압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한 발 물러서라.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고
테러 공격도 하지 말고 새로운 전쟁도 일으키지 마라. 미국 안에 있는 카르텔 조직원들과 LA, 시카고, 뉴욕, 플로리다에 있는 갱단들, 또 너희가 무기와 돈을 공급하는 모든 조직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군이 그 멕시코의 카르텔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들에게 이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카르텔도 있고 아닌 카르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에게 또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미국군은 하나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줄게.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돈을 벌게 해줄 것이고 공식적인 자금도 지원할게. 멕시코의 광물과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합법적으로 자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조직은 해체해라. 그리고 하부 조직원들과 카르텔 연계 조직들에게 더 이상 어떤 명령도 내리지 마라. 미국 군은 지금 그들에게 이런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잘 생각해 봐라. 폭풍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어차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같을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열리는 기간이죠. 뭐 한국은 뭐 선수들이 뭐 32강에도 못 들어가서 그렇게 뭐 그냥 철수를 빨리 했다 그러죠. 그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계속 더 올라가지 하지 않고 그냥 초반에 싱겁게 끝나서 오히려 올림픽 공원회의 일과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더 사람들이 그쪽으로 불어날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은 차라리 그렇게 초반에 별 볼 일 없이 된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한 그 카르텔과의 협상이랄까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르텔이 어떠한 테러 공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한 테러 공격이 없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카르텔이 어떠한 테러 공격을 할 것을 예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정보망에서는 카르텔이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는 강력해. 정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한테 아주 속수무책이죠. 힘이 없습니다. 카르텔이 거긴 더 세요. 그래서 정부도 통제하고 밀리터리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공격도 안 했고 테러도 없었고 위협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엄청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대로 그 이유는 미국 군이 뒤에서 여러 카르텔 조직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고 일부 카르텔 가문들은 미국과 협력해서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활동할래 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카르텔들은 조직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우리 편 아니야. 이제는 적으로서의 가치도 없다. 이제 저들의 자산을 빼앗고 그들의 영역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하면서 군과 협조하는 다른 카르텔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밀고 자고 배신자야. 이제는 저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카르텔들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동안은 카르텔들이 지네들끼리 그렇게 안 싸웠었는데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더 많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건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카르텔 간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가 될 거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 밀리터리를 동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산주의 세력의 움직임도 시작될 것인데 이 공산주의 세력이 세계주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올세니 가문, 더 나아가 바티칸과 예수의 몰타 기사단과 연결돼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고, 그래서 공산주의 활동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움직여온 핵심 세력들이죠.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그 세력들이 딥스들이죠. 또 세계대전 역시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서 1차, 2차 대전 다 그들이 일으켰고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올시니 가문과 바티칸으로 이어지죠. 저는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고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과 공산주의 운동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작전들 또 중국 공산당을 만든 자도 로스어린이 가문, 예수의 바티칸 여러 강력한 가문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겉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간과하지 말고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이제 쇼를 주기 준비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이것이 모든 것이 선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국 안에 있는 테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갱단, 카르텔 그리고 내전을 일으키는 여러 적전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해라. 쇼를 즐겨라. 이게 이제 바로 그 순간이 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부패 증거들을 모든 것을 완벽히 가지고 있으며 그 자료들을 털스 게버들을 통해서 확보했고 2020년 선거 부패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부패 사례들도 계속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죠. 그래서 또 파우치 관련으로 기능 획득, 게인 오브 펑션 문제와 연결된 여러 정보기관의 부패도 계속 드러나고 FBI와 국가정보기관 내부의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핵심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었는 것이고 그 계획의 목적은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부 사람들을 일부러 유인하면서 누가 첩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 했고 국가정보기관 안에서는 이런 내부 작전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어둠의 정보 조직과 블랙햇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된 내부 첩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털스 게버드가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국가정보원장에서 사임을 했죠. 그리고 다시 털스 게버드의 등장이 다시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살짝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의 부패와 도난당한 선거 쿠데타, 오바마와 연결된 문제, 정보기관들의 개입 등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털스 게버드는 그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만 내려앉은 겁니다.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털스 게버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살짝 이런 얘기를 비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2028년이 아니고 2032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정보 공개, 디스클로저가 이루어진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털시는 마르코 루비오와 함께 여러 정보 공개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움직이게 되며 중국도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정에서 모든 비밀 작전들이 공개될 것이고, 여기서는 새로운 기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모든 것의 결정판, 무한 에너지, 인체를 치유하는 매드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시스템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거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털스게버드의 진짜 역할은 그 시점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2032년에 다시 재등장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도 모두 같은 배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 어린이 가문, 바티칸, CCP, 중국 공산당, 세계 은행들, 바티칸 정보 조직, CIA, 몰타 기사단들이 모두 연결돼서 그 딥스들의 그 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이 OSS와 CIA를 만들었고, 카르텔과 마약 거래 조작도 만들었다고, 마약 거래 조직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이며, 어떠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 공산당 CPUSA라 그래요. 그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여러 공산주의 조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크게 이미 딥스와 세계주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공산주의 세력이 미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내전에 가까운 사건이 최대 규모로 전개된 이유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최대 규모라는 건 미국 안에서 여러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주류 언론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안티파나 폭동도 일어나서 여러 작전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법, 인서렉션 액트라 그러죠. 그 반란법도 발동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선제돼야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딥스나 그 쟤네들 검은 모자들 같은 매우 어두운 세력들의 핵심 논점이고, 이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작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아까 멕시코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하면, 멕시코에서 카르텔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숫자들이 카르텔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카르텔 조직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하부 조직원들은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카르텔과 협상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라, 아까 말한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해봐. 공격을 시작한다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나 여러 가지 합법적인로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카르텔들이 이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화가 많이 난 카르텔들도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실제로 멕시코 여러 지역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계속 체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르텔의 2인자도 체포가 됐고, 작은 충돌과 교전이 있었는데, 어떤 그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지역 여러 곳에서 건물들이 불타는 장면이 있었고, 멕시코 전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 새 지도자가 임명되는데 그 별명이 갈드너예요. 정원사.
본명은 플로레스 실바, 별명은 엘 하르디네로입니다. 이번에 그도 다시 체포됐고 현재 미국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일은 조용히 처리되고 있고, 어떤 보도에서는 그가 자수했다고 하고 다른 보도에서는 경찰이 체포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야기는 미국 특수부대가 직접 작전에 참여해 체포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역에서 이러한 카르텔 16명이 체포가 됐고, 그런데 현재 뉴스에는 이 한 명만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물이 또 체포됐는데 이름은 이사이아 N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은 공개되지 않고 알파벳 N으로만 알려지고 있는데 엘 차포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 역시 체포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소탕 작전은 지금도 계속 더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멕시코에서 벌어질 거로 예상하는 엄청난 유혈 사태를 막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규모인데, 멕시코 정부는 결국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고 전 세계 앞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멕시코 정부가. 그때에 트럼프와 미국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멕시코에 들어가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던 계획이다. 그렇고 이 군의 시뮬레이션과 전쟁 계획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유혈 사태가 결국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은 멕시코에 들어가 여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 내부는 훨씬 관리하기가 쉬워지고, 주 방위군, 내셔널 가드죠. 주 방위군과 군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여러 조직을 체포하는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과 연결된 테러 조직, 그리고 카르텔 조직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속 사람들을 체포해 왔다고 말을 했고, 이 체포 전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깽단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추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러한 체포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도미니언은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1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마이클 린델이 도미니언과 선거 부정, 그리고 2020년의 선거의 부패를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털스 게버드의 보고가 나온 뒤에 도미니언은 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거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뒤에서 진행될 거고, 그 뒤에서 그 선거는 없을 거야, 선거를 치를 돈도 없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신박한 그런 특종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선거와 멕시코 카르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카르텔들을 둘러싼 멕시코 카르텔을 둘러싼 거대한 작전,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지난번에 투더문 보내주시고 가끔 보내주시죠. 감사드리고, 투더문 오브 더 문 이렇게 하셨네요. 이름이. 그 다음에 리 308LLY, 성함이 이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카 정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주신 분 심병임님, 심자 병자 임자, 그 다음에 이원옥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제 조금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좀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라나방송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고, 멤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방송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